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게임 윤 대표입니다. 자, 주말 동안 아주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또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우리 시장에 충격을 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기사처럼 이 SVB은행처럼 미국에 이 비슷한 위험이 있는 곳이 20개나 더 있다 그래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다시피 리먼 사태가 있었고, 이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파산인 바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지금 파산이 48시간 이내에 다 진행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파산이 있어요. 시그니처 뱅크.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역사상 세 번째 큰 규모의 파산, 이 시그니처 뱅크까지도 사실 이제 파산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지 지금 이틀 만에 시그니처 뱅크도 지금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이 시그니처 뱅크 은행은 큰 문제가 안 됐던 게 사실 이제 이 영업 정지가 있었지만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에서 시그니처 뱅크는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요 시그니처 뱅크의 이 전액 인출을 일단 선제적으로 이제 보장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SVB가 좀 문제였어요, 사실. 요 SVB. 요게 좀 문제였는데, 요것도 어떻게 됐나요? 오늘 아침에 사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증한다는 소식이 딱 들려와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이죠, 13일부터 예금 전액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보장을 해주고, 중요한 것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구제금융은 아직은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는 어디에다가 팔리고 HSBC인가 거기에도 팔리고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 예금에 대해서 미국의 행정부가 보장해준다, 이렇게 나온 것은 유동성 공급이에요. 지원이라는 거죠, 지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의 어떤 이 큰 사태들은 이미 파산은 해버렸죠. 주말 동안 모든 게 증시에 반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파산은 해버렸고, 여기에 대한 구제금융 정책까지 속속들이 빠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 시장 충격은 지금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시그니처 뱅크 역시나 뭐야 이거 연쇄도산 아니야 했지만 생각보다 큰 피해가 아직은 이제 시스템적 붕괴는 아니다, 이들만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붕괴 연쇄도산은 좀 막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 또 은행들이 있을 것인가?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위험이 20곳이 더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2번, 3번에 끝나지 않고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지금 계속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이건 다릅니다. 이때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전 세계적 이 금융이 과거 20년 전보다는 확실히 발달을 했죠. 15년 됐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면서 연쇄도산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이거를 잘 쳐내주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을. 자,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하나씩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경기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렇게 경기의 사이클이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도 이것저것 막 오르죠. 하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상폐되는 종목들이 생겨요. 우량한 종목은 덜 빠지고, 기업의 가치가 없는 종목들은 더 빠지고, 정말 쓰레기 같은 종목들은 상폐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맞는 거잖아요. 은행들도 지금 2008년도 그렇다시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은행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그렇게 너무 또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려스럽긴 하지만 시스템적 붕괴가 아니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 증시가 지금 반등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잘 이거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도 있어. 하지만 또 그렇게 이 시장이 또 자, 오늘 벌써 시장 반등했어요. 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그렇다면 또 자, 여러분들 요거 볼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기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텔레그램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텔레그램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정말 이런 뭐 연쇄도산이나 뭐 이런 걸 다 따져서 만약에 진짜로 이 주식 투자하는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최소한으로 주려면 차라리 그냥 빼버리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또 가다가 또 이렇게 빠지고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게 무서워요. 조금씩 회복하려면 빼지고 회복하려면 빠지고 이럴 때 정말 견뎌보다 이 손실폭이 막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폭이 커버려져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때문에 사실 이 하락장도 정말 이런 건 사실 쉬운 하락장이에요. 며칠 동안의 이 하락이면 뭐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 4일 동안의 하락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팔고 말아버리던가.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렇게 오를 듯하고 내리고 오를 듯하고 내리고 지금 보시면 꼭 이 급락 전에 이런 상승을 주고 또 이 정도면 반등 나올 때 됐는데 양봉이 크게 나오고 이럴 때 지금 피하지 못한 다음에 나중에는 여기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또 반등을 해줘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내려가면서 마지막에는 막 폭이 커버리면 사실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 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은 그랬어요. 이게 멘탈을 잘 잡지 않고 어차피 지금 여기까지는 사실은 열어둬도 돼요. 다시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지금 막바지 단계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결국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리 인상이 올해 지금 이제 한 6%대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3월 중순이 되면 이제 빅스텝이 나오든 베이비 스텝이 나오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지금부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고용 보고서는 나왔어요. 고용지표 대충 나왔고요. 고용이 건재하다 아니에요. 조금 고용에 문제가 좀 생겼다. 실업이 늘고 있다.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금리를 막 과도하게 올리기에는 지금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빅스텝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지금 이 뱅크런 사태가 터져버린 거예요. 여기 사실은 이제 CPI가 발표가 14일 날 되면서 요거까지 이제 보고 한 열흘 정도 뒤에 23일쯤에 FOMC 회의 이것까지 딱 보면 시장 하락이 변동성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갑자기 이런 게 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얼만큼의 여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조금 좀 리스크이긴 한데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지금 다시 한번 손실을 기록하고 지금 이제 막 AFS 매도 가능 자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쭉 봤는데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이 맡긴 이런 것들을 전액 보증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SBB 예금자들이 전액을 인출할 수 있게 한 거를 딱 밝히니까 시장이 좀 마무리가 됐지만 하나 더 나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계속 돈 찍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뭐 이런 리스크라는 것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없던 건 아니었지만 터진 거죠. 뭐 작년엔 이런 얘기 없었나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터졌어요 하나가. 근데 잘 맞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 아직 지금 이 시장 붕괴가 오지 않았어요. 아직 코스피 지금 지수 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건전한 조정 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멘탈 약하신 분들은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안 보고 그냥 이 구간을 견디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보고 그냥 이 구간을 그냥 좀 제끼든가 아니면 사실은 지금 더 내려오기 전에 여러분들 현금 좀 챙겨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태가 좀 일어날 경우에 이 세 개의 저점을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면 깨고 내려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이 코스피가 오긴 힘들고 한 최악의 경우 2200선까지는 조금 이제 갑작스럽게 나와요. 하락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하락 뭐 미국 증시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게 하락폭이 그래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 뭐 2% 하락 나왔다가 5% 하락 나왔다가 10% 하락 나고 12% 하락이 이렇게 나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하락이 나오잖아요. 반등도 셉니다. 반등도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시장이 분명히 흔들리는 지금 변동성 구간에 분명히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리스크가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열흘 뒤에 FOMC 회의로 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막 결과가 나올 텐데 빅스텝이든 뭐 베이비 스텝이든 금리 인상을 뭐 동결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받쳐주지만 연준 인사들이 특히 파월이 예를 들어 뭐 몇 마디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물가 안 잡혔다. 물가를 잡지 않는 것이 더 큰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또 나와버리면 또 시장은 어떻게 돼요? 빅스텝 우려로 또 빠지는 거예요. 그 불확실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또 생겨버린다는 거죠. 자, 요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변동성의 장세는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일단은 3월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전에는 자, 뭐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이런 거 적어드리지만 자, 저는 요런 자, 뭐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전에 자, 이런 거 오늘도 너무 급하게 오전 8시부터 여러분들 좀 우려가 돼서 제가 좀 적어드렸던 거거든요. 뭐냐면 자, 요거부터 자, 오늘 오전 8시에요. 자, 보세요. 오히려 금리 인상이 나오기 전에는 이 SVB 사태, CPI 우려 등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으면서 시장이 하락 시그널을 보내올지도 모르나 갑작스레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 버린다면 자, 급하게 뺀 시장이 V자 반등이 나와버릴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적어드렸던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증시 사실은 하루만 놓고 보면 V자 반등이 맞죠. 하루만 놓고 보면 이거 완전 V자 반등이에요.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너무 급하게 요 패닉셀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시간이 더 오래 지나다 보면 급하게 반응했던 모든 것들이 가장 안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급하게 여기서 패닉셀에 동참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선택이라고 느끼는 게 지금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반응한 모든 것들이 가장 안 좋은 선택일 때가 있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말에 너무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너무 동요될 때는 그냥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지켜보다 보면 대부분 회복되는 것이었지만 손해를 있잖아요. 요 증시가 여기까지의 손해를 안 보려고 여기서 매도의 투매에 동참했다면 여기까지 시장이 왔을 때 손실을 본다 이거죠. 조금도 손해를 덜 보려 했던 사람들이 이 정도에 팔고 다음 하락 때 자신을 위안해요. 더 떨어질 때 여기서 자신을 위안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말하는 게 뭐냐면 조금도 손해를 덜 보려 했던 사람들이 요 정도에 팔았을 때 다음 하락이 나올 때 자신을 위안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위안해요. 그 행동을 잘했다고 합리화합니다. 자, 하지만 더 시간이 지난다면 이 행동에 대해서
이 행동에 대한 것은 합리화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물론 이 사태가 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하루 만에 끝내기에는 재료가 뭐 작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 정도 기대하는 정도의 마음이라면 아싸리 패닉셀 하세요. 나가시는 것도 정신건강에 도움 되실 거예요. 이거 또 이렇게 빠졌다. 정신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시장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보시면 오전 8시에 적어드렸던 거고, 이거는 이제 오전 11시에 제가 또 적어드렸던 건데, 패닉셀을 소화하는 정도의 건전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시장을 오래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락이 이렇게 좀 급하게 지금 여기 지금 갭 뜨면서 하락들 지금 나온 거 보세요. 자, 근데 이 하락이 또 과도하면 또 이걸 회복한다는 거예요. 자, 과도하잖아요. 하락 이렇게 나온 것까지는 좋아요. 하락도 그렇고 상승도 그래요. 상승도 건전하게 조정을 거치면서 가야 계속 가는 것이고, 하락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면서 되돌림 파동이 있어야 건전하게 내려가요.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항상 이런 상승이 왜 나오냐면 과도하게 한번 내려가고 또 내려갔을 때 나오잖아요. 반등이.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으면 됐지, 여기 그대로 또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이렇게 이중적인 하락이 나와버리면 이걸 또 되돌림 파동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광기 한번 보여줬죠. 여기서 요 구간에 광기 한번 잠깐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 되돌림 파동에 대한 것은 또 다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시장이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또 이걸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변동성이 계속되는 장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지금 관망하는 게 어떤 걸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고요. 차라리 이게 너무 내가 견디기 힘들다,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너무 견디기 힘들면 아싸리 그냥 나가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정말 종목들이 안정되고 내가 이 종목에 어떤 투자를 해볼까, 이 시장쯤이면 내가 한번 요 정도 지수면 투자를 해볼까, 좋은 요런 차분한 마음으로 이 시장을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막 이런 지금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바닥이다 하고 막 또 주식을 사는 그런 것도 저는 좀 좋진 않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 FOMC 회의까지는 이 변동성은 계속될 거고, 상승이 있으면 또 하락이 있을 거고, 하락이 있으면 되돌림이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서 참 3월은 이런 이 정신적인 흔들림을 이겨가야 되는 그런 시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텔레그램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이슈들이나 시황에 관해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여기다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